그리고 또 특수한 상황도 있어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날은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관한 모든 이야기 사고링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당하신 이후 온라인에서 여러가지 교통사고 합의 요령을 찾아볼 때 특히 저희 사고링크에서는 교통사고 합의 팁이라고 해서 이러이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나의 보험사 담당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에 대한 의문을 풀어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 맞춤형으로 각자 다르게 대응을 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 패를 보고 이번 판은 쉬어야겠다, 광을 팔아야겠네, 아니면은 통장으로 좀 밀고 나가야겠네, 이렇게 진행하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보험사 직원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통화를 할 때 피해자의 성향이나 상황 등을 파악하고 처음부터 합의금을 낮게 부르고 조금씩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높게 부르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합의금 자체를 제시를 하지 않고 그냥 먼저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면서 계속 기다린다든지 여러가지 합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략, 어떤 전략을 쓸지에 대한 판단은 직접 전화하는 보험사 직원이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보험사 직원의 성향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보험사 담당자가 3번 통화할 거 한 번에 끝내고 10분 통화할 거 5분 만에 끝내고 싶어하는 굉장히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험사 직원이 굉장히 모든 일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따지는 성향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합의할 때 5만원, 10만원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투면서 합의 절충을 진행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특수한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보험사 직원이 관리자, 그러니까 센터장이라고 하는 그들의 관리자한테 굉장히 혼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날은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지급되는 합의금이 높다고 해서 혼났는데 전화해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높은 합의금을 부른다? 이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어느 정도 베테랑이라고 하는,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합의금 저희가 검토 후에 한 3일 정도 뒤에 지급이 될 거다, 내지는 뭐 이번 주 안으로 지급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늘려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결국 보험사 담당자도 직원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부 요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만약 본사에서 이번 달 합의 여기까지만 하자, 합의금 더 많이 지급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정책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합의금 자체를 지급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별로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더 나가도 상관없으니까 합의금 최대로 줄여라 라는 정책이 내려오면 합의 절차를 진행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합의금은 이거밖에 근데 못 해드린다. 그러니까 좀 길게 잡으면 이번 달까지 그냥 치료 마음대로 하시고 그때까지 저희가 지불 보전 해드릴 테니까 대신에 합의금 이걸로 마무리하시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정책상으로 치료비 합의금 다 합쳐서 전체 지급보험금 총액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면은, 그걸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은 피해자가 나 그럼 치료 더 받을래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병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랑 통화 한번 하시자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할 거예요. 또 이런 정책도 있을 수 있어요. 보험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미합의건들 미결 개수를 최소로 줄여라 라고 한다면 그 기회, 이참에 금액이 조금 높아가지고 합의가 좀 어려웠던 건들 다 끄집어 내가지고 전화 돌려가지고 합의하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더 높더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지급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보험이 온전하지 못한, 예를 들면 책임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험사 자체가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일반 보험사랑 조금 다르다든지 센터라든지 지금 보험사 분위기가 다른 보험사랑 좀 다르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사실 어떻게 될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희 채널, 사고링크 채널에서 알려드리는 것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상 처리가 되는 방향, 평범한 방향으로 진행될 때를 감안을 해서 팁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고링크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손해사정사 상담 받아보셔라, 무료로 상담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좀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손해사정사 상담 한 번은 받아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무료로 상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1대1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밖에도 병원 진료약이라든지 차량 수리, 렌트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 역시도 모두 무료로
무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어차피 저희 제휴업체들 쪽에서 직접 보험사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제휴업체와 저희가 좀 직접 계속적인 미팅을 하면서 합법적인 선 내에서 저희 고객들 잘 챙겨달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이용 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사고링크 어플리케이션 내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교통사고 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사고링크 유튜브 채널과 사고링크 어플리케이션 앱 꼭 알려주세요.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만 사고링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